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경영 컨설팅 제이안이라 해가지고 경영 법무 행정 컨설팅 그냥 조그마하게 대표로 있고, 저는 이제 로스쿨 3년 차고, 저는 내년에 이제 경영 전문 변호사 되려고 지금 실무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시고, 예. 사람 많네요. 사람 왜 이렇게 많지? 경조 어려운데. 제가 사실은 이 앞에 이제 들으셨죠? 전현주 변호사라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날 시간표를 그 친구가 좀 변경했으면서, 그러니까 2주만 그렇게 좀 변경했으면 하거든요. 서울에 남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 건데, 제 또 친동생이니까 어떻게 거절도 못하고 했는데, 수요일 날 우리 금요일 수업이지 않습니까? 다다음 주는 수요일 날 저녁에 했으면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았을까요? 안 된다면 제 동생한테 말하면 됩니다. 안 된다던데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2주 정도만 바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수요일 날 그냥 원래 이 시간에 오시면 좀 더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경영조익론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책, 저도 사실은 여기 학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서울의 프라임 법학원이라고 학교법학원 맞은편에서 제가 5급 공채 공무원들, 그 다음에 행정법 이쪽 집중하고, 그리고 책은 경영학 에센스라고 청출을 하면 나온 책, 오양균 교수님하고 같이 공조로 써갖고 경영하고 여기 경영조익 같이 하거든요. 여기 이 학원에 경영조익론 이 책이, 감사합니다. 뜯어가 주네. 이분이 저희 학원 맞은편에 있어요. 맞은편에 있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울에서는 가장 경쟁 상대 학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엔 저도 서울에서 저희가 국민노무사, 전시춘 박사님 전시춘 박사님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분이고, 전시춘 박사님도 그렇고, 이승현 변호사도 있고, 전현주 변호사도 있고, 네 명이, 저 빼고, 나머지 세 분은 되게 이쪽에서 되게 실력이 좋으세요.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한 지 한 4년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수험을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그것도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제 밥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법시험은 좀 늦게까지 하다가, 올해까지 하다가 안 돼서 로스쿨 결국에 2차 떨어져가고 로스쿨 가서, 제가 3년 동안 로스쿨 다니면서 했던 거라고는 경영 컨설팅하고 재무 컨설팅 그리고 경영 조직론에 대한 공부만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 회비가 좀 비싸거든요. 한 학기에 로스쿨 회비가 960만 원인데, 그럼 1년이면 2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비싸죠, 많이. 나름 그래도 장학금을 받고 해도 그래도 한 4, 5천 정도 날린 것 같아요. 근데 4, 5천을 그냥 날린 게 아니라, 저희 로스쿨, 그러니까 석사 과정에서 배워야 될 경영이나 경영 컨설팅에 관련된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하여튼 경영조익에 관련 경영조익 보고서에 관련된 공부는 계속했던 것 같아요. 사법시험은 한 8년 정도 했는데, 실력이 없어서 떨어지던 바람에, 로스쿨 가서 공부를 잘 안 하고, 잘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안 됐고, 아는 거 계속 얘기하니까 잠도 오고 이래갖고. 그래서 저는 남해 계속 다른 학교, 서울대 경영대학원이라든지, 연세대 경영대학원인지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기웃기웃해가지고 공부를 좀 따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냐면, 여러분들이 2차 답안지로 적는 부분이,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여기서 1차, 2차를, 저랑 전준 박사님만 1, 2차를 동시에 하는데, 1, 2차, 2차를 동시에 해서 좋은 점이 뭐냐면, 경영학 공부를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맞죠? 왜냐면 경영학 우리 했지만 우리 1월 달에 만나잖아요. 그죠? 1월 달까지 다 까먹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다 녹아 들어있어요. 그래서 경영학 공부 어차피 1차 따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저한테 질문이 있던데, 민소법 할까요? 경영조익 할까 물어보는데, 그 질문 저한테 좀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민소법이 남 같으면, 경조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민소법 제 친동생 전현주 변호사가 저보다 먼저 변호사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잘해요. 제 동생이라서 내가 서울에서는, 부산에서는 그다지 그런데 서울에서는 좀 알아줍니다, 걔가. 로컬까지 해서 판사까지 하려고 했던 친구라서 잘하는데, 근데 말이 너무 빨라요. 들어보셨죠? 말이 너무 빨라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은 왜 저리 말 빠를까 해. 어쩔 수 없이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소법이 양도 많고 항상 처음과 끝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민소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이 소속물을 가지고 처음과 끝이 같이 돌아가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빠를 수밖에 없고 많을 수밖에 없어요.
또 뭐가 있냐면 민소법은 지금 사법시험이 이제 폐지됐잖아요. 제 친구도 이제 서울대 연고대 나왔고 이제 사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로스쿨 들어오려니까 회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회비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토익이 또 저희는 또 막 900점 막 이래야 되는데 막 700 이러면 좀 힘들거든요. 그죠? 학점도 뭐 사시하는 사람들이 학점 관리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러니까 로스쿨 안 돼갖고 어디에 다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에 공인노무사 여러분들 경쟁자입니다. 그렇죠.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한 3번 정도 하고 2차 시험을 6번 장 들어가면 민소법을 못해도 한 50번은 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 50번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6년에 해갖고 50번 보면 한 해 10번 본다는 건데 한 해 10번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약간 그런 사람들이다. 어차피 이게 우리가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소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죠? 예. 경조는 근데 민소법하고 경조와 차이점이 뭐냐면 민소법은 컨닝 페이퍼라고 해갖고 조문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조문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안지를 어떻게 적는가는 그거는 뭐 차차하고 1차 합격하신 분들 경조 선택하신 분들 답안지조차 적도 못하고 나옵니다.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초에 적지를 못해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맞죠? 그냥 공부를 처음에 잘 못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책으로 적을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할 겁니다. 알겠죠? 예, 그거 꼭 약속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사법시험 한 8년 해봤으니까 서울시험을 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 조금 할 줄 아는데 우리가 흔히 단권화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과목만 치면 저도 단권화 시키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는데 여러분들 이 과목뿐만 아니라 노동법 해보시잖아요. 그죠?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2차 행정쟁송법 하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지치십니다. 그죠? 그래서 선택은 선택답게 답안지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해서 기본을 잡되 그리고 나중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본 하면서 외우고 갈 겁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을 조금씩 또 치보고 할 겁니다. 알겠죠? 그게 좀 귀찮으셔도 왜냐하면 나중에 외울 게 아니라 결국 안 외우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같이 외우는 식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 제가 여기 학원하고 말해 놓을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부터요. 수요일 날 한 30분 일찍 해서 좀 더 하려고 하거든요. 아시겠죠? 뒤로 더 하면 여러분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러우니까 앞으로 좀 당겼으면 괜찮겠습니까? 뭐 계속 괜찮은 건 물어보네. 한 30분 일찍 당겨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30분 일찍 좀 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겨가지고, 왜냐면 좀 택도 없거든요. 제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하는 분을 직접 저는 이제 이분을 이제 저희 서울에서 맞은편 학원이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분 강의를 제가 모니터링 했는데 63강이거든요. 정확하게 63강입니다. 깍깍 쳐서 63강입니다. 우리 집 몇 강 하는지 아시죠? 그러면 전 2가지겠죠. 날려서 하지는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든 게 이 강의가 그렇게 날리지 않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많이 해오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계속 피드백을 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피드백이 되는 상태에서 굳이 제가 오디오처럼 읽을 필요는 없죠. 그죠?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63강의 강의를 제가 절반으로 한 데서 절반을 날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날리게끔 할 수 있거든. 그리고 만약에 8회에서 안 되면 제가 전인주 박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뭐 삼촌이한테 우리 박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회든 2회든 제가 더 해서 보강해서 확실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뭐 8회 하든 10회 하든 여러분들 비용에는 전혀 지장 없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전만 2번 더 오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8회가 안 되고 원래는 12회 정도 했는데 최대한 10회 정도면 자신 있거든요. 10회에 맞춰서 절대 날리는 거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복습하시고 방을 따로 하나 만들 테니까 이제 제가 쪽지 시험 칠 수도 있고 페이지 같은 거 정하고 할 테니까 나중에 가시기 전에 핸드폰 번호 이렇게 하나 주시고 알겠죠? 예. 그러면 오늘부터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 컨텐츠 한번 봅니다. 자, 경영조직론이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낯설실 건데,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시고, 저도 이제 내년에 이제 변호사 필드로 나가면, 이제 실무 끝나면 변호사면, 여러분들 저랑 법원에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를 법원에서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 있는데, 이제 소송 수행권이 없죠. 그죠? 소송 수행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변호사에 비해서는 변호사랑 딱 대적했을 때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죠? 근데 뭐 대한변협에서 여러분들한테 소송 수행권 막 주고 이렇게 안 하겠죠. 있는 지금 소송 지금 뺏을 판에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냐면 경영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 경영 보고서가 이 경영 조직과 관련 있는 거예요.
경영보고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컨설팅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지금 조그맣게 컨설팅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경영, 행정, 세무 이쪽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은 말 그대로 설계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과목이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론을 통해서 이걸 실제로 전략을 짜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세 문제를 내는데 자, 요번 기출도 그랬어요. 저도 이번 기출 한 개는 찍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 개는 다 찍어요, 강사는. 근데 한 개는 불이 타고 한 개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끼리 흔히 말해서 필력으로 쓰는 거예요. 글빨로. 맞죠? 그래서 한 개는 찍을 수 있어요. 한 개는 누구나 다 찍어요. 맞죠? 잘 보세요. 25점, 50점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주축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25점짜리를 잘 쓰는 거예요. 50점짜리 잘 쓸 수가 없어요.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이제 유명한 강사님들 그 답안지 쓴 걸 보면 제가 그거 보면서 물어봐요. 이 쓰는데 얼마 걸립니까? 이러면 한 5시간 넘게 걸립니다. 자대고 그림까지 그리고 하려면. 맞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답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애초에 답안지를 적는 것 자체도 불가능해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목차를 어떻게 체분할지 적을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명심할 건 뭐냐면, 절대 양으로 승부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이게, 저도 이제 사실 해보면, 저도 이제 채점, 채점을 해보면, 모르니까 길게 쓰는 거예요. 부관. 그러면 주댕이 종속된 부과된 규율 쓰면 되는데 부관이 뭐냐고 쓰면 뭔가 주저주저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도 필수적인 없어요. 칸만 채워. 그러면 짜증이 있으려거든요. 그럼 이제 점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경영조직론도 전부 다 그냥 한 80%는 그렇게 해요. 필요한 필수적인 안 쓰고 그냥 했던 말도 하거든요. 채점 잘 안 됩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몰라서 그렇게 돌리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필수 이 단어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면 그 단어만 열심히 체크를 하세요. 그 단어만 넣으세요. 어차피 조사나 뭐 서술어나 이분보다 키워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맞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필수적인 거 암기하세요 하면 지금 암기를 하시면서 가시고 기본 강의할 때 번호를 매길 겁니다. 어떻게 번호를 매길 거냐면 제가 한 200번까지는 갈 것 같아요. 200번이 뭐냐면 200개를 암기하는 거예요. 단어 200개를 암기한다 생각하고 그게 문장이면 조금 힘드시면 되고 아시겠죠? 200개 센텐스 문장을 암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피드백은 계속 할 거고 번호를 같이 매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심화 강의할 때 몇 번에 우리끼리 이제 사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4월달 5월달에 이제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제가 출제했거든요. 정 모의고사. 그래서 제가 출제해가지고 그것도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좀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찍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 100회독 하면 찍을 수 있거든요. 맞죠? 강사니까 100회독은 안 했겠어요. 그죠? 근데, 100회독이라는 게, 처음부터 100회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 발췌독 하면서 100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껏해야 이거 5번도 못 봐요. 이거 만약에 10번 보면, 다른 시험을 조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5번은 봐야 돼요, 일단. 맞죠? 5번인데 뭘 5번 볼 거냐면 그 번호 매긴 순서대로 5번 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되겠죠 이제?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는데 컨텐츠 한번 봐보세요. 자, 컨텐츠 봅니다. 자, 맨 첫 번째 컨텐츠 보면 제1부 조직 연구의 기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 설계 부분 나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직 변화 부분이에요. 자, 컨텐츠를 천천히 보시면 천천히 보세요. 어렵지 않게 해볼게요. 천천히. 자, 필기는 하지 마세요. 필기할 건 제가 따고 이렇게 체크할 때 책도 두꺼운데 필기 더 할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경영학의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무엇을 산출해서 무엇을 투입해서 어떤 것을 산출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답안지가 어떻게 되면 되냐면 어려울 거 없어요. 첫 번째 포맷은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답안지가 처음에 서설이 들어가고요. 우리 지금 다 답안지 쓰려고 오신 거 맞죠? 전부 다. 선택형 우리 객관식 풀러 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안지에 쓸 거 아니면 답안지에 올리지 못할 거면 애초에 어설프게 외울 필요 없어요. 맞죠? 자, 첫 번째 서술 부분 적으시고요. 두 번째 투입 부분이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원인 제공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가를 목차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답안지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컨셉이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 적는 이유는 뭐냐면 적을 게 공부를 안 해서라고 하지만 공부 안 한 거는 합격하는 사람도 공부 잘 안 해요. 맞죠? 그럼 뭐 때문에 못 적냐면
아무것도 적을 수 있는 컨셉이 없고 자기가 적을 수 있는 재료가 없어서 그래요. 그 재료 중에 하나 제일 먼저 뼈대가 없어서 그래요. 전체 컨셉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목차 여기 서설 부분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를 썰을 풀어주는데 이걸 절대 먼저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8년 동안 사법시험 공부하고 저도 변호사 시험 하면서 한 10몇 년을 사지하면서 아직도 첫 번째 목차 건방지게 처음부터 잘 못 씁니다. 겁이 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어떤 걸 다 쓰더라 하더라도 항상 쓰다 보면 내가 논점에서 빠지는 게 또 들어갈 때도 있고 원래 논점에서는 3개 쓰기로 했는데 쓰다 보면 4개가 쓸 때도 있어요. 기억이 그때 나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한 8칸 정도를 비워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경영대학원이나 경영조인론을 한 10년 하신 분이 아니면 첫 번째 목차에서 자기가 그대로 써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처음에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서 2개만 써. 그러다 하다 보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겠죠? 그럼 교수님 채점할 때 2개 있네. 근데 또 갑자기 4개. 또 처음에 또 이런 게 괜찮아. 4개를 쓰기로 했어 처음에는. 근데 쓰다 보면 기억이 안 나. 교수님 찾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알겠죠? 뭐 이런 게 괘씸죄에 걸리는 거 맞죠? 답안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답안지니까 결국은 뭐라 해야 되겠노?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답안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력을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답안지에 적는 거. 답안지 중심주의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왜 설명 안 해요? 이러면 제가 바로 그렇게 그건 답안지 쓸 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전체 흐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이거 100번도 넘게 쓸 거예요. 그런데 좀만 더 해볼게요.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제가 다음 주도 계속 여기다 목차를 적어가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야 기본 강의인데 야, 아직 기본 이론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차를 하냐면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어? 기본 강의 끝나고 나면 심화 강의 있죠? 심화 강의 몇 월 달이나? 몰라? 11월 달 아이가? 맞지? 그럼 뭐 기본 한번, 심화 한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 1차를 합격하잖아.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1차를 합격하시면 2번 갖고 시험장 가야 돼. 맞죠? 아니 여러분들이 천재가 아닌 바에 2번 내고 이걸 어떻게 써요, 그죠? 저도 한 50번 읽으니까 머리 나빠. 한 50번 읽으니까 이게 이제 목차가 유기적인 관계를 알겠던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거라. 그런데 동차를 공부를 안 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경영학 공부 대부분 다 이게 경영학 수험 공부 길게 하시는 분들이 왜 공부를 길게 하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 짠 것도 4명이 전부 다 사법시험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죠. 보죠. 그죠? 공인노무사 팀 우리 4명이잖아요. 박사님, 그리고 그 다음에 승현이 형, 이성현 변호사, 전현주 변호사 4명이 전부 다, 3명은 전부 다 사시에서 실패한 3명이잖아요. 실패했다고 말하면 그 2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어쨌든 사실 성공을 못 했잖아요. 근데 또 로스쿨 와갖고 결국 변호사 따는 거잖아요. 근데 이 4명이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2차 최종을 합격을 못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 둘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제일 페인이 아까 앞 시간에 여러분들 오기 전에 제가 로스쿨 이제 지금 변호사 공부한 친구들이니까 제가 수업을 하거든요. 법학 수업을 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2차를 저는 고민 안 하고 1차만 빨리 합격했는데 1차를 엄청 빨리 합격했어요. 1차를 엄청 빨리 합격해서 전 대가사법고시를 최연소로 붙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1차를 빨리 합격하니까 2차 기를 제대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1차 붙지. 또 2차가 안 됐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사실 결국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인노무사랑. 여러분도 마찬가지. 1차는 붙어요. 니 어떻게 자신하냐면 1차는 공부 때문에 일단 경영학은 그냥 제 책으로 해갖고 그냥 보세요. 아는 노동법. 아시다시피 전인춘 박사님은 저희 팀이라서 아니라 노동법 이쪽에서는 전인춘 박사님이 거의 저희 쪽에는 그거예요. 그분으로 해서 이 노동법을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사실 1차 합격할 때 노동법 전인춘 박사님 걸로 해갖고 노동법 시험 쳐가지고 1차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차를 대비하지 않는 1차는 크게 의미가 없다. 대부분 1차 합격증은 많이 들고 계십니다. 근데 2차에서 많이 미끄러져요. 이유는 딱 하나다. 2차 기회를 딱 한 번밖에 못 쓰니까. 근데 지금 공부하신 이유는 2차 기회를 2번 쓰려고 하시는 거 맞죠? 맞죠? 2차 기회를 2번 쓴다는 말은 내년 1차 합격하시고 그래도 한번 노려보셔야지 그 다음에 2차가 되는 거거든요. 동차 어려운지 저도 아는데 근데 그럼 2차가 어렵다 해가지고 아예 2차를 손 놓고 있으면은 그럼 내년에 1차부터 지금 여러분들 그 가가지고 그냥 다 백지 내고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서 마지막에 진짜 후달리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월, 그 질문도 많아요. 언제까지 2차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 본인 역량인데, 제 생각에는 1월달, 2월달까지 2차 공부하셔도 돼요. 본인 역량이에요. 본인 스타일인데, 난 불안해서 나는 해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나는
좀 나는 내가 이런 쓰는 거에 좀 약하다 이러면 조금 더 길게 가셔도 돼요. 공부야 잠만 좀 덜 자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질문,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안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작년에 재작년에 합격하신 분 중에서 4월 달까지 2차 공부하신 분도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거는 본인 역량인데, 근데 제일 안 좋은 거는, 다, 나머지는 틀리지 않은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1차 공부에 올인하는 사람이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건 좀, 그럼 매너리즘에 빠질 텐데, 그죠? 알겠죠?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거는 꼭 복습 같은 거 꼭 꼬박꼬박 하시고, 그리고 암기, 이등병처럼 암기하시고, 되겠죠? 그러면, 자, 쭉 봅니다. 그럼 이 투입에 집어넣는 게 책을 오늘 그냥 한번 보고 갈게요. 투입에 집어넣는 그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목차입니다. 개인 차원 연구, 집단 차원 연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만 해볼게요. 산출값으로 조직 유효성을 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학원을 조금 하긴 하는데 학원 선생님들, 우리 학원 선생님들 조금 일찍 6시, 7시가 퇴근인데 7시 퇴근 안 하시고 8시까지 남아서 애들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참 고마워요. 뭐 택시비라도 하든가 식사라도 하든가 2만, 3만씩 제가 어떻게든 봉투에 넣어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7시에 퇴근한다고 아무도 안 뭐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내는 것을 우리가 경영조직에서 뭐라 하냐면 조직 시민행동이라고 말을 해요. 그게 조직 시민행동의 개념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제가 그 학원 선생님한테 그런 조직 유효성, 조직 시민행동이나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애초에 판단을 할 때 그런 분을 뽑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성향을 보는 거죠. 이 사람. 그래도 좀 너무 개인적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좀 희생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열정표 요구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면접 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게 저 나름대로의 투입 변수 맞죠? 이 사람 처음에 앉아있는데, 자기가 딱 앉자마자 내보이를 한다. 저는 딴 건 되니까 시간 지켜주세요. 막 이랬다. 그럼 제가 안 뽑으면 되잖아요. 맞죠? 제가 투입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랬다. 왜 학원 선생님 되려고 하자니까 저는 애들 가르치는 거 좋아하세요. 그럼 일단은 투입해서 오케이 되겠죠. 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답안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차가 지금 개인 차원의 연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각하는가, 이 사람이 어떤 개인차를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갖췄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이 사람이 어떤 동기부여를 시키면 되는가, 이 사람이 얼만큼 배웠는가. 그게 투입 변수예요.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걸 쫙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한 100번 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목차가 아니라 이게 투입 변수 들어가서 여러분들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책을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시고 이게 미시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사람 A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 가만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갈등을 할 수도 있고 내고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조직 정치할 수도 있고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통할 수 있죠. 지금 목차 어디 말하는지 알겠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 맞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변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흐름을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건 장의론에 나온 건데 한 4명이 있어. 한 명 처음 들어왔어. 4명한테 말하는 거야. 야, 너 내일 6시까지 퇴근하지 말고 내가 4명이 다 내일은 내가 보너스 더 줄 테니까 7시까지 퇴근하고 있어라. 일주일만. 자, 그렇게 내가 조직 설계를 하면 그분은 여기 문화가 그런 문화인가 보다. 맞죠? 부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저 미친놈아 이렇게 나쁜 사람 보시면 안 돼요. 아니 경영조직론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경영조직론 경영자들을 위한 입장에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동법 배우시면서 근로자 계층에서 저도 그래요.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 강의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변호사 한 8분 정도는 들고 이제 서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공인노무사분이 저희 팀에 없어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강의하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공인노무사의 역할은 그 노무사분의 역할은 진짜 이제 방대하거든요.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제 나름대로 조직 설계예요.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예요. 저 나름대로는요.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공인노무사 성공하시면
무슨 말 알겠죠? 제가 말한 성공은 돈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치에서 다른 사람이 그 노무사업은 참 괜찮더라. 그 노무사업은 진짜 노무사답더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발언한 것도 조직 설계, 조직 문화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답안지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63강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 가까이서 찾아가지고 답안지를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예요. 되겠죠?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험으로 하지만 저는 이게 제 밥줄이다. 제가 이 경영기획 보고서를 써서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하고 이 사업계획서 설명하고 자 이러니까 투자를 하십시오. 구성원 변호사 한 명 회사죠. 한 명 회사니까 저희는 무한연대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한연대 책임지는 본인이 다 들고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사업 진행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냥 나는 스펙이니까 따라오나 이렇게 만들겠죠. 그럼 하나하나 설계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저한테 이건 밥줄이라 했잖아요. 이제 4년, 5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도 알고.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게 조직 설계 부분이에요. 뒤로 한 페이지 넘기세요. 그러면 조직 설계 부분에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 조직이 너무 단단해진다. 그러면 이 부분에 조직 변화도 시키고. 그러니까 쉬워요. 그냥 어째 보면 지금 저랑 책 봤는데 그냥 본 게 이게 전부 다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좀 장난은 할 수 있지만 결국 100번 보고 200번 보고 나니까 결국 이 책을 전체적으로 관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870페이지를 다 어떻게 700페이지 노트까지 하면 800페이지 이거 다 외우실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민소법은 그러니까 민소법을 까는 게 아니라 민소법 말했잖아요. 민소법은 이 전체가 하나로 돌아가요. 계속.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정해져 있어요. 툴이 정해져 있다고. 기판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뭐 소송물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처분권자 위반인가 안 되는가, 우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면 그게 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 말? 우리는 정해진 답대로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뭘 잘 본다. 나는 투입 변수를 뭐 보겠다. 나 저 사람 성격 보겠다. 가치관 보겠다. 저는 태도 변화 가능성을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입 변수에 태도 변화 가능성으로 처음에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답안지가 성격으로 시작할 필요 없고 학벌로 시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태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집어넣고, 그럼 태도 변화 가능성에서는 그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태도 변화 가능성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문제잖아요. 맞죠? 그럼 난 두 번째, 세 번째 목차 리더십을 쓸 거예요. 저 말씀 아시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 리더십 발휘할 때 내가 서번트 리더십을 쓰는지, 안 그러면 셀프 리더십을 쓰는지, 안 그러면 변혁적 리더십을 쓰는 거, 그건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죠? 그걸 교수님들이 출제자가 야, 니 틀렸다. 이건 서번트 써야 돼. 이건 셀프 써야 돼. 그런 시험지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쓰시면 돼요. 안 써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민소법은 잘못 쓰면 점수가 나가는 거고, 그거는 잘못 쓰면 길이 아예 엇나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동생이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그러니까 법을 많이 해서 법을 10년 해서 뭐 변호사라서 법을 그렇게 빨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외우라는 거 외우시고. 근데 하나는 갖들고 있어야 돼. 항상 논리적 흐름을 생각해야 돼. 뜬금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목차가. 알겠죠? 이렇게 처음에 얘기할 거지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제가. 알겠죠? 자, 첫 번째, 조직 이해부터 갈게요. 연필 하나 들으시고, 샤프 하나 드시고요. 그 다음에 볼펜 파란색하고 빨간색 이렇게. 연필은 왜 들으려냐면, 연필로 지우라고요. 뭘 지우냐면,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건 지우라고요. 아시겠죠? 우린 지운 작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이거 다 못 들고 들어갑니다, 쌤들.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2차 시험 내일인데 이거 다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 못 봅니다, 이거. 이거를 지금 이 페이지를 이분은 다 집어넣어 주셨어요. 제가 이 책을 한 이유도 개인적으로 이분한테 감사한 거는 책에 빠진 건 없어.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본인이 빠진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외울 수 있는 소화력이 없어요. 힘들어요, 진짜. 아시겠죠? 강사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우면서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좀 지우라 하면, 못 믿겠으면 세모로 지우고, 믿을 수 있으면 X로 지우고, 아시겠죠? 지우라는 거 잘 보세요. 잘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시작합니다. 페이지 3페이지 갑니다. 임창희 교수님 교과서에 7면부터 시면, 저도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교수님 교과서를 4권 정도 보면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주로 이 책은 임창희 교수님과 박경복 교수님 책을 좀 많이 이렇게 우리도 책을 지금 많이 적어봤지만 책을 많이 활용을 했다면 되겠죠. 물론 각 줄은 달아야 저작권 위반이 아니니까. 자,
조직의 이해부터 나오는데 답안지에 서설 부분에 적으세요. 조직의 옆에다가 답안지 서설 부분에 한 2줄 정도 준비할 것 이렇게 보세요. 야, 네가 2줄이면 몇 자냐 이라면 무슨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제 말? 2줄이면 여러분들 공인노무사 답안지를 이렇게 보시면 한 줄에 글자 크기에 따라 달라요. 간격이 좀 넓어요. 이거는 저희 변호사들 답안지거든요. 저희 로스쿨 답안지인데 저희 답안지는 33줄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그래도 이하고 누가 뭐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면 결국 답안지로 채점되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지금 로스쿨생들 가르친다고 답안지 작성한 건데 그러니까 답안지 전체가 뭐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답안지가 목차가 넘어간 이 순간이 다 연결이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글씨 이쁘게 쓰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2줄이란 말이 자기 글자 크기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요 한 칸에 글자가 33자에서 33자, 37자 들어가요. 야,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거 해야 돼요. 붙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되고 본인이 노무사 답안지 제가 다음 주에 학원에 부탁해서 노무사 답안지 달라 지금 공부도 거기다 하세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있지? 뭐 있지? 다음 주부터 해갖고 저기도 좀 해가지고 줘봐봐. 고맙다. 자, 여기 답안지 한번 보세요. 아니 보셔야 되잖아요. 맞죠? 언제 보시려고? 1차 부터 지금 보세요. 이 친구도 제가 열심히 한 친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친구도 열심히 좀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 글자 같은 경우에는 띄어쓰기 포함이에요. 그럼 띄어쓰기 포함하면 5개, 5개, 뭐 20자. 딱 32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 친구는 2줄이라면 60자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가시죠? 이게 서설 부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적을 위치 적을 선정해주고 이거는 한 100자 준비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1월 2월 지나면 1차 해야 되잖아. 그럼 1차 합격하면 바로 꺼내는데 이거 새 책 이거 만약에 정리 안 하고 보면 지금 공부하나 그때 공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때 뭐 본다? 쟤랑 그 적었던 거 있죠? 요거 50자 적을 하더라. 그거 암기하고 있다. 그래 어떻게 한다? 그거 가가지고 쓰고 나오면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제 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 자, 요렇게 적으면 요 한 3줄 적으면 100자 정도 되거든요. 요 3줄이. 논점에 정리가 쓴 부분이 여러분들 서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면 조직의 이해 이 부분에서 내가 조직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난 조직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100자 정도 준비를 하셔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네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생각을 안 하고 하면 저 줄글처럼 오디오처럼 읽어야 되고 맞죠? 그러려고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거면 동영상 강의 듣지 말로 옵니까? 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조직 자체를 가지고 편안할 때 자, 잘 보세요. 제가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아까 그런 문화 말했잖아요. 내가 우리 직원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분 딱 보니까 성향 자체가 참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습수하고 좀 따라하는 게 잘 보이더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들한테 오늘 일주일만 쌤이 제가 이렇게 그 여분의 팁을 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1시간 늦게 퇴근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죠. 맞죠? 그런 식으로 내가 변환하는 과정에 답안지 문제가 나오면 그럼 내가 그냥 조직은 조직이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조직의 전반적인 이해 부분을 쓰시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애초부터 공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기본 강의니까 그냥 읽으러 오신 줄 알았죠. 그러면은 저는 편해요. 읽으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읽고 나서 공부한 것 같지만 쓰려면 아무것도 못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리 쓰면서 갑시다. 되겠죠, 쌤들? 자, 그러면 여기 키워드 가야 되겠죠. 조직을 만든 이유는 노동을 분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노동은 왜 분업되는지를 안에다 적어놨어요. 글 읽기 하는 거 좀 시킬 거예요. 왜 시키느냐 하면 시킬 권리는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들 이 용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민소법에 지치신 것도 용어고
경영조직론도 제법 용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시험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읽으시면 제가 키워드에 줄을 그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노동의 분업 부분에서는 답안지에 완전히 옮길 건 없지만 세모를 치세요. 연필로 세모 치시면 이 뉘앙스만 파악하신 다음에 썰을 풀을 때, 우리가 썰을 푼다거든요. 썰을 풀 때 혹시나 쓸 수 있을까 싶어 세모를 치시고요. 3회도까지 만약에 자기 느낌 안 보이면 X 치면 돼요. 이해하시죠, 제 말? 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읽어봐. 인간은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분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분업은 숙련도와 작업 속도 증진, 기술 혁신 촉진, 최소한의 생산시설 유지, 인적 자원의 적폐적소 배치 실현 등의 효과가 있다. 그 줄 친 부분이 이 강사님도 줄을 치셨는데 뭐 그냥 줄만 치가지고 암기라고 줄 친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개연성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답안지에 여러분들 문제집에 분업에 대한 뉘앙스가 적혀있나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은근히 있잖아요. 분업이 효과 뭔지 고개 한번 들어보실까요? 분업 효과 한번 말해보시라면 잘 몰라요. 분업 효과 뭐라고? 그래. 잘하네. 또 저리 알아보네. 분업 효과 뭐예요? 뒤에 학부생님. 분업 효과 뭐예요? 뭐 잘해. 잘하네. 잘 안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아시죠? 분업이란 단어 자체의 의도 풀어쓰기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민법 이승현 변호사 형님한테 하겠지만 민법에 대리가 뭐냐 물어보면 대리가 뭐예요? 그냥 대리 그대로 쓴다니까. 맞죠? 대리는 권한을 말하는 거고 그 권한에 대해서 이제 무권 대리, 표현 대리 나눠서 대리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개념은 정확하게 들고 계셔야 돼. 그죠? 그래서 세모치질하는 거라. 본인은 이렇게 툭툭 터져 나오면 자, 분업 효과가 뭡니까? 이랬을 때 작업 속도 증진하고 최소한의 생산 지절 유지하고 인적 자원 적재적소 배치 실현이 가능하다. 이게 대신 X 치시고 이렇게 만약에 안 되면 그래서 세모치질하는 겁니다. 되겠죠? 첫날이니까 우리 이렇게 약속을 많이 만드십시다.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니까, 처음 막 노동 부대 막 삑빨 쳐가지고 막 암기하시고 하지 마시라고 제 말은 줄이면 되고. 거래비용. 윌리엄슨이 만든 거래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옆에다 적을래요. 1차, 이번에 경리학 객관식 예상 문제예요. 저도 2차 강의인지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경리학 시험 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번에 저랑 경영학 수업, 근데 이게 나머지 분들은 경영학 때 안 뵀는데, 경영학 수업 안 하셨어요? 그래요? 1차 합격하셨어요? 잘 들리겠네. 그럼 당신한테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예. 예. 원래 다른 강의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1차 기본 강의는 예. 기본 강의만 동심학교에서 듣고 예. 2차 잠시 예. 공차반 해가지고 예. 예. 거의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 공감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뒤에서 막 꼬대가지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공감을 잘하지? 내 아는 사람인가 봐. 내 아는 사람도 아니야. 지금 제 말 맞죠? 하나도 못 쓰고 오죠? 그래, 기분 좋은데, 내 말 맞으니까. 하나도 못 씁니다. 하나도 맞죠? 그래. 항상 얘기해줘, 이 사람들한테. 이분들한테. 얘기해주면 이분들이, 설마 내가 하나도 못 쓰고, 이분들 하나도 못 쓰고.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진짜, 뒤에 저 친구도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사람들 다 백지 냈더라, 이러면서. 백지 내고 옵니다, 백지 내고.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안 적으면 그냥 빵점입니다. 그냥. 은근히 하나도 안 적어집니다. 희한하게. 기억도 안 나고. 뭐 뺏길 거면 조문이라도 주면 조문이라도 뺏기고 나오는데 없다니까. 당신들 머리하고 당신들 사고력하고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책 펴고 적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분이 공감합니다. 다음에 좀 앞에 앉으세요. 예. 저도 4년 해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첫 해는 저 이렇게 안 했고, 막 너무 막 설명하고 이랬거든요. 지식 자랑하려고.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그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들 합격했죠. 물무리한 거래 비용은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문제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1차 경력 그 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답안지 쓸 문제가 안 나옵니다.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걸 가려내라고. 맞잖아요. 이건 답안지 쓸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이거 외우지 말라고. 간단하게만 보고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맨 뒤에 우리 쌤, 2차 쌤 한번 읽어봅시다. 분업은. 분업은 교환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교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다. 시장 기능이 완전 경쟁 상황이라면 교환 행동의 전반적 토대가 되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가격 수준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어 교환을 위한 추가 비용이나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조정할 별도의 자원이 필요 없다. 시장 기능이부터 필요 없대까지 꺽쇠 표시해가지고요. 이게 이 정도 문장이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서로 그걸 해야 되잖아요. 밀당을 해야 되잖아요. 이 첫날이니까 여기서부터 필요 없다까지가 여러분들이 나 이 정도 적어진다 이러면 X 치면 돼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알겠죠? 의도 알겠죠? 아니 이 정도 문장이나 이 정도 컨셉이나 이 정도 패턴을 자기가 나 이 정도도 어렵다, 좀 잘 안 읽어진다 이러면 줄 치시라고. 그러나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 객관식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주관식이잖아. 분명히 우리가 서술 쓸 때 이런 거 있잖아.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 경제가 불안하다. 뭔가 대책이 전략이 필요하다. 뭐부터 썰풀래요? 고개 드세요. 고개를 숙이시면 안 된다. 전략이 필요하다 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썰을 적어야 되잖아. 썰을 적을 때 이런 문장 하나 적고 나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분의 대책이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다 쓰면 점수 되겠죠. 지금 제 말씀 이해하시죠? 지금 계속.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안 적어진다니까. 그 재료를 여기서 빼오자고. 이건 그냥 재료예요. 이 책은. 아시겠죠?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걸 다 암기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빼오는 거니까. 빼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체킹해 놓은 다음에 그걸 계속 문장화 시키는 거야. 이해가시죠? 이 문장 요것만 적을 것 같아요. 아니 요거 외워놓으면 환경의 불확실성. 무슨 말 알겠죠? 기출문제 중에서 환경의 불확실성 문제 나오거든요. 기출 페이지 가보세요. 첫날인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방향성 잘 잡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기출 뺐나? 이번에 기출 있죠? 저 기출 쭉 하면 페이지 맨 뒤쪽에 있거든요. 맨 뒤쪽. 자, 선생님들 679쪽 가보세요. 자, 23회 경영적인데 잘 보세요. 찾았는가? 679쪽. 아, 문제도 한 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겁내지 말고. 원래 기출문제 넘기면 절대 지금 못 쓸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들어가도 잘 못 씁니다. 예. 자, 보세요, 쌤들. 679쪽 봐보세요, 쌤들. 23회 경영중에는 문제 한번 봐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과 자원 의존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고 조직의 환경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자원 통제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각각 논의하시오. 왜, 한번 더 읽을까요? 한번 더 읽으면 똑같은 느낌일 건데. 또 읽을게.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과 4년 동안 하면서 첫 시간 표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똑같아요, 진짜. 4년 했잖아요, 저도. 예. 법학은 한 7년 강의했는데, 경주는 지금 4년이거든요. 똑같아요, 처음, 아까 쌤 말씀한 것처럼, 정말 기본 점수 없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이래, 이거 50점짜리라. 쌤들, 이래 나오잖아. 그러면 당장 눈앞이 캄캄하잖아요. 뭐 적을지 모르잖아. 그럼 아까 그 줄친 거 그거 적으면 되잖아. 환경의, 전략의, 환경과 자원의 얘기를 했잖아. 보세요. 자원이 넉넉하고 환경이 불안정하지 않으면 굳이 이 논의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아까 그 적을 때 뭐부터 푸냐면 아까 줄친 거 그게 재료가 될 수도 있다고. 아니 뭐 시작을 해놓고 뭔가 적으라니까 제 말은. 무슨 말 알겠죠? 적지 않으면 점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재료를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잡으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그 재료가 잡힌 상태에 적어진다니까. DSM 맞죠? 뒤에 한 재료도 없듯이 가니까. 그 당신이 기 한 번 남은 거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돼. 내가 볼 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쌤도 열심히 하시고 숙제도 열심히 하시고 암기하는 거 막 다 암기 오시고 하세요. 예. 그러려고 이거 듣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럴 것 같으면 63강 동강됐지. 이건 말하셨습니까? 저자도 있는데. 저도 제가 유일하게 제 책으로 안 하는 강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전 모든 강의를 제 책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책보다 더 잘 쓸 자신이 없어요. 이 책보다 더 잘 쓰려면 저한테 한 1000페이지라는 요건이 있는데 누가 1000페이지 한번 볼 겁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줄여서 다 쓴다. 이걸 어떻게 줄여요? 교수님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잘 잡았는데 맞잖아요. 이분이 맥시멈을, 신강은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프라임 법학원에 제가 존경하는 신강은 변호사님 계신데 그분이 형사소송법의 대가인데 형사소송법도 제가 손 안 댑니다. 저는 그래서 공법 위쪽으로 하거든요. 행정법 헌법만 잡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 책도 못 넘어요. 뭐 신강은 교수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분도 형소법에 그분 책 다 들고 다니고 해커스 토익점 다 들고 다니는데 그분 책도 못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책도 책 탓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떨어지시면 여러분 탓이가 내 탓이지 책 탓은 안 해봅시다. 알겠죠? 이 책 탓은 근데 문제는 뭐다? 많다. 너무 많다. 알겠죠? 계속 똑같은 말해서 죄송한데 이 문장 외우고 계시다가 시장 기능이 완전 경쟁 상황이라면 알겠죠? 그러면
패러프레이징 해갖고 환경이 완전한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되겠죠. 자원이 완전하게 있다면 되겠죠 지금. 오,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다 지식인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차서 패러프레이징 되면 된다고. 그럼 벌써 백자대. 쇠보수의 백자라고. 그러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재료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되겠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제가 귀찮더라도 기출 보라는 이유 아시겠죠? 그 아까 제가 그랬잖아. 나올 때가 어딘지 생각하고 하시라고. 강사복만 찍어달라는 보물도 찍으라고 해서. 외워놓습니다. 번호 1번 매기세요. 시장 기능이 완전 경제 상황이라면 교환 행동이 전반 루토되는 판매자, 구매자 거래 가격 수준이 보이지 않는 손해에 조정되어 교환을 위한 추가 비용이나 당사자의 거래를 조절할 별도의 자원이 필요 없게 될 것인데 그런 현재 상황 그렇지 않다. 그렇죠? 되겠죠? 1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뒤에 우리 2차쌤 그럼 뭐라도 좀 적었겠죠. 그죠? 생각해보면. 그죠? 예. 그 다음 갑시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는 완전 경쟁시장 필요 없고 불안정 경쟁시장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되는구나 정리할 수 있는 거라. 1차가 아니기 때문에. 되겠죠? 나머지 편하게 보세요. 항상 답안지 쓸 때 이것도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글씨를 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작년부터 이제 한 100회독 하니까 이게 뭐냐면 법학 답안지입니다. 법학 답안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학 판검사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학설 대립 쓰고 판례 쓰고 검토하고 사안 해결합니다. 이게 법학 답안지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노동법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부터 써야 될 답안지 풀이 이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판례가 없어요. 근데 판례 대신에 쓰는 게 뭐냐면 교수님 견해예요. 아시겠죠? 교수님이 일반 커먼센스, 통설이라 하거든요. 통설 들어가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 견해 대립은 여러분들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학설 대립.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문학판검사가 답안지면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계속 제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들이 답안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내는 그 답안지가 그거예요. 그 아까 제가 앞 시간에 말한 대로 누가 주장을 하면 잘 들으세요. 반대쪽에서 항변을 하고 그 항변에 대해서 재항변하는 게 답안지예요. 그래서 목차가 서설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이거 왜 계속 법학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도 답안지 이렇게 하면 채워나간다니까요. 안 그러면 하나도 못 채워나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쓰는 것처럼 그냥 수필로 쓰면은 답안지가 없어요. 쓰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말은 좀 오해 없이 들으세요. 답안지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많이 없거든요. 생각이 많이 없다는 거 의문을 많이 안 풀고 비판점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자기를 비판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판례가 없잖아. 무슨 말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해결 1안을 내놨어요. 1안을 내가 내놓고 그 비판을 예상하는 거야. 이런 안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2안을 내놓겠다. 그럼 2안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지만 다른 대안은 없을까? 3안 가져보자. 3안 얘기해. 그래도 계속 목차가 나오잖아. 계속 자기가 그런 식으로 자기 비판하면서 답안지 적어내는 거예요. 첫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 알겠죠?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애초부터 그렇게 하시고 책을 읽으셔야지 이게 도움되는데 우리 지금 잘 생각해보면 선택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꼼꼼히 보는 과목이 아니라니까 이게. 알겠죠? 볼 수도 없어 800페이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이걸 주장에 펼칠 것인지 안 그러면 항변 쪽에 펼칠 것인지 아니면 재항변에 펼칠 거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문장들 아예 안 나왔어요. 맞죠? 생각을 좀 해보시고 첫 장에서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방향 안 잡으시면 이 경영주의 있는 과목 자체는 그런 거거든요. 맞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냐면 제가 이제 이 학원에서 이제 이 학원하고 저 서원에서 하는 게 로스쿨 들어갈 때 리트 시험이라는 걸 치는데 리트 시험이 이제 저희 뭐 옛날 디트나 피트처럼 로스쿨 입학 시험인데 쉽진 않아요. 그 시험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말하지도 않는 예상적인 항변을 내가 미리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펼쳐놓고 그 주장이 까일 걸 알면서 올려놓은 다음에 항변하고 그 항변에 대한 빈구멍을 만든 다음에 재항변을 채우고 지금 제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경조를 한 발짝 더 이해하는 거고 제 지금 무슨 말하는 거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이 소화가 안 돼요. 알겠죠? 민소랑 같은 급의 선택형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결국 여러분들이 사고로 해서 약간 그런 게 나와야 돼요. 맞죠? 그래서 힘든 거라.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는 이제 저하고 맞으니까 근데 안 맞는 사람은 경주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시다가 뭐 다른 데를 하시는 거 하셔도 되고 아주 제 말. 책은 어차피 이 책은 다 많이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뭘 말하는 거야만 아니면 돼요. 그거를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 따지면 지금 여기 한 페이지에 주장이 어디 있고 항변이 있고 제항변이 어디 있어요? 보이십니까? 어디 뭐라 하는지 되겠죠? 3페이지는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그러나 4페이지부터는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 거래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거래가 막 많아져요. 거래가 많아지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럼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합병하면 되지. M&A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로펌 변호사 이제 대표 되면 합병 같은 거 이제 크게 하려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그 합병을 돌려서 경영학적으로 뭐라 하냐면 조직화의 필요성. 이거는 답안지에 쓸 수 있어요. 맞죠? 이건 답안지 쓰셔야 돼. 2번 적으시면 되겠죠.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해 2번. 이렇게 제가 번호 주고 했으니까 나머지 분 다시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교수님 교과서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할 거잖아요. 교수님 교과서는 필요한 부분 나오면 제가 복사해서, 복사하면 안 된다. 예, 복사하면 안 됩니다. 복사 말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이게 책을 지금 저도 한 4권째 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가시면 이제 책이 한 4권 정도 나와 있는데, 저는 저작권에 별로 안 민감하거든요. 제 책 막 복사해도 돼. 내 책 봐도 돼. 막 째고 막 복사하고 돌려도 돼. 근데 엄청 민감해야 돼요. 제가 아직 그래서 그런가. 아직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런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변호사들이 책 내면은 출판사에서 처음에 클 때까지 본대요, 그냥. 마음껏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근데 마구 막 저작권 뺏기거나 변호사 잘 됐을 때 그때 친다대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놔두는 거야. 저는 근데 저작권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제 책 뺏기고 막 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때 에센스 경리학 그 책이 좀 잘 돼서 그 오행기 교수님께 잘 쓰셔가지고 저는 그냥 좀 서포트만 한 것 뿐인데 그 책도 그래요. 그 책도 막 마구 복사하는 학교도 있고 막 있대요. 교수님 되게 민감한데 제가 그때 교수님 큰 문제 있습니까? 아들 배우는데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이러는데 조직화 필요성 쓸 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답안지 어디서 쓴다? 어디서 쓰고 저 뒤에 2차생 선생님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종호쌤. 이거 조직화의 필요성은 서에 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결론 부분에 산출 부분에 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투입 부분에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투입에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썰을 풀어놓고 조직화를 아까 조직 문화를 만들 거거든요. 조금만 더 귀찮게 할게요. 조직화 필요성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컨텐츠 다시 가보세요. 그래서 나는 조직 설계하겠다 되겠죠? 앞에 컨텐츠 4부 조직 설계돼 있잖아요. 맞죠? 아니 그냥 조직 설계하자고 들어가면 누가 답안지 점수를 매겨주노? 맞죠? 들어가기 전에 내가 왜 들어가는지 근거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문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문 뺏길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뭘 들어간다? 이 총론에 대한 얘기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 조직 구조를 만들겠다 들어가면 그렇게 1.2점을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제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안지를 제가 채점해보면 저 지금 4년째 채점해보면 뭐가 있냐면 그냥 들어와. 그냥 무조건 조직 구조 설계하라니까 구조 설계 바로 적는 거라. 그러면 교수님들 어떻게 보냐면 난 진짜 근본이 없다. 조직 구조가 왜 이 문제를 냈니?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을 서류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그거 안 적으면 답안지 인상이 억수로 안 좋아, 매우 안 좋아지죠. 제 말씀 아시겠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는 걸로 얘기해야 돼서 계속 여러분들 민법은 그래도 민총원 했을 거니까. 민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소매시효 얘기합시다. 소매시효 항변이거든요. 민총원 전부 다 항변이에요. 민총은 뭐 하는 곳이냐면 내가 어떤 계약에서 민법 530 몇 조에서 이제 계약의 성립 조건을 말하면 항변에서 니 안 되는 거 막는 곳이 민법 총칙이에요, 전부 다. 내가 니한테 소비대차 계약했어요. 돈 내라. 돈 갚아라. 이렇게 하니까 변제해라 하니까 이쪽에서 뭐냐면 그래. 채권의 소매시효는 10년 지났으니까 소매시효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민총에 있는 거예요.
자, 내가 니한테, 너 아들내미가 내한테, 위조된 뭐, 서류 갖고 왔고, 땅 팔았으니까 땅 갖고 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 그럼 그쪽에서 뭐라 하냐면, 나 우리 아들한테 대리 준 적 없는데? 민법 130조, 135조니까 무권 대리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을 하면 내가 뭐라고 말하면 되냐? 그래.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너가 아들은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나는 선의 무과실이고 또 네가 그걸 준데 니는 가실이 있었기 때문에 민법 126조 표현대리 제 항변을 말하는 거 맞죠? 지금 제가 말한 거 아시죠? 지금 말한 거. 그러니까 그런 급의 이 경영조직노이기 때문에 적어도 3단원법, 주장, 항변, 재항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외우다 쓰는데 여러분도 말했지만 외운다 쓴다고 점수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뭘 외울 건데 내가 점수 되는 걸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구조 설계하려면 조직 구조의 필요성이 되는 걸 세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언급을 하시고 조직 구조의 필요성을 적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 그래서 조직화의 필요성 2번 할 거라고, 그러니까 2번.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저랑 진도 뺄 때 조직 부분, 조직 구조의 설계, 쌤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첫날이니까 제가 이럴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492조 가보세요. 492조.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답안지. 쓸 수가 없어요. 자, 쌤들, 조직 구조의 설계 있죠? 492쪽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조직 구조가 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지, 왜 조직화를 할 필요는 적어주고 조직 구조의 설계를 해야 되는 거라. 이해가시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기본 강의는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냥 책 읽어주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첫 회독 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미루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알겠죠? 2번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을 통한 거래. 이것도 만약에 그런 문제 50점짜리가 나온다. 그럼 서술 부분에 거의 한 200자에서 한 300자 정도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직 구조 부분에 대한 문제가 깊게 나왔다. 그러면 그 조직을 통해서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선생님들 4페이지 나오는 거래 비용 축소를 위한 조직화, 그 조직화의 필요성과 조직을 통한 거래는 전부 다 동그라미 쳐서 번호 전체 2번 하시고 옆에 적으세요. 나중에 조직 설계 부분에 조직 설계를 들어가기 위한 도입. 문장이라도 되고 문단이라도 되고. 그럼 되겠죠? 요새 글씨가 조직구조 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조직구조 설계, 그러니까 이 목차가 들어가기 위한 전 단계의 도입 문장에 조직화의 필요성과 조직을 통한 거래를 적으시고 조직구조 설계 한번 해보시겠다 이러면 교수님이 와, 이거 뭐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뜬금없이 조직구조 설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직구조 설계하라니까 바로 목차에다가 나 조직구조 설계 이거 하고 적은 걸 보시라고. 설계의 필요성과 그 정당성 검토. 그건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냥 준비한 건 아니고. 아시죠? 이래 적고 쓴 다음에 이 조직구조 설계 쓴 거고. 저 같으면 점수 엄청 차이 주겠죠. 그죠? 다르잖아. 들어간 것 자체가 다르잖아. 맞죠? 항상 얘기할 때 정당성부터 먼저 부여받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마치 법조문이 있으면서 그 법을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저는 정당성 부여받고 다음 차근차근 밟아주는. 그러면 양 채운다니까. 16장이야 저 장 맞죠? 저 다 못 채워요 진짜. 그러니까 16장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적을 수 있는 그 포맷이 있어야 된다고. 되겠죠? 알겠습니다. 2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그러나 이런 조직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맞죠? 정반합 관계 뭔지 알죠? 조직을 이렇게 많이 구조를 설계해놨어. 우리가 막 구조라는 A를 설계했다 칩시다. 그 구조를 마냥 잘했다고 칭찬만 하면 이런 잘했다 칭찬만 하고 이 답안이 다 채울 수 있을까요? 못 채울 것 같거든 50점짜리면. 맞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내가 만든 조직 구조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됐는지를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럼 일반론 적어야 되잖아. 맞죠? 그럼 이거 쓰라고.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만든 조직 구조에 대한 설계 비판점을 여기서 뺏겨오라. 말이 왜 이렇게 혼나니? 가져오라고? 활용하자. 이렇게 준용하자. 자, 4번 비판점 들고 계시다가 알겠죠? 그러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저도 2년차까지는 이렇게 안 했어요. 기본 강의 때 착실하게 그냥 책 읽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합격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기본 강의 때 책 읽어주고 기본 내용 설명했다. 그런데 적어보라니까 못 적는 거죠. 그러니까 자 포맷을 정하는 거라. 조직화의 필요성. 그래서 조직 설계를 했어요. 글씨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잘 안 적어지네. 조직 설계를 했어. 당신이 조직 설계를 하라고. 맞죠? 거기 비판점도 당신이 적어야 돼. 근데 적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적으라고. 무슨 말 알겠죠? 봐, 벌써 이렇게 한 포맷 됐잖아. 무슨 말 알겠죠? 채워나가는 게임이라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비판점 얘기한 다음에 이것까지 보완하는 걸로 하면 하나의 목차가 완성되는 거잖아. 25점짜리로 충분하게 목차가 완성되잖아. 맞죠? 밥줄이라니까 계속 이거 하는 이유가. 알겠죠? 누가 합니까? 대표가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인검사 합격하시면 여러분 두 부류로 갑니다. 경영보고서를 써서 CEO한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여러분들 공인검사 생활하시는 동안 경영보고서를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죠. 제 친구도 두 부류가 있는데 이 친구는 CEO한테 직접 보고책이 바로 올라갑니다. 걔가 경영보고서 다 써요. 잘하거든요. 잘 쓰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쓴 친구도 있어요. 못 쓰거든요. 걔는 그냥 뺑뺑이만 돌아요. 우리끼리 흔히 말해서 변반만 돌아요. 알겠죠? 합격, 불합격도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합격하고 났을 때 자기가 능력 있는 노무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예. 그냥 꽈락만 매날라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공부 시작한 거 자기가 목차 짜보고 답이 어딨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맞죠? 이것도 지금 제가 준비한, 대본도 없어요. 그냥 지금 저도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끄집어내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앞에 있는 강사처럼 자기가 내가 목차를 짜가지고 어떻게 쓰면 결국 뭐다? 조직 설계한 거잖아. 봐, 여기서 정반합 있잖아. 조직과 필요성 설명하고 1번 조직 설계 부분은 490몇 조가 배울 거 아니에요, 나고. 맞죠? 조직 설계 한 세 가지 있거든. 세 가지 중에서 자주 나온 거 한 두 가지 외워서 쓰면 되잖아. 맞죠? 근데 거기 문제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그 문제점 적으시고. 그 문제점의 보완점. 그 보완점도 어딘가 있을까, 얘가. 이 조직 설계를 만들어내는 그 문화를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태도 변화를 쓴다든지, 안 그러면 리더십을 바꾼다든지, 쓰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 이런 이런 샘플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저거 뭐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샘플들을 저거 배우는 거니까. 계속 틀을. 되겠죠? 예, 됐습니다.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판점 갑니다. 조직을 설계한다고 거래비용이 완전한 제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다? 조직이 비대하다 별표치면 되겠죠. 이게 문제라. 맞지? 조직을 설계해 놓으니까 결국 그 조직들이, 거대 조직들이 지금 만들어낸 대기업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대기업 문화들이 만들어낸 병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쪽으로 길이 빠져서 보완할 수 있는 거라. 되겠죠? 예. 이래 생각하면 돼요, 쌤들. 쌤들 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이과였는데, 이쪽으로 전화했고, 이쪽 변호사 이쪽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애들 가르칠 때, 문자와 식부터, 그 다음 유리수 정수부터 가르치는 방법도 있지만, 애 좀 힘들더라도 처음에 함수 문제 풀면서, 함수 문제 애한테 가르쳐주면서 함수 풀면서 함수 안에 방정식 안에 인수분해 때 문자식 이렇게 꼭 올려도 괜찮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방학 때 함수 걸렸잖아요. 그래서 수학 약한 이유가 함수할 때 되면 방학이잖아. 안 그래요? 그렇죠. 요새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다 보면 방학 때 그러니까 아들이 함수를 못해. 왜냐면 함수 때는 방학이니까. 맞죠? 근데 알고 보면 함수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수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답안지잖아. 우리가 지금 1차 선택, 저 경영학 때 이렇게 안 했잖아요. 경영학 때 한 줄 한 줄 다 읽고 제 책 다 봤잖아요. 근데 2차잖아, 지금 이거. 2차면 자기가 선택과 집중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겠죠? 1회 외워진다니까. 내가 여러분들 10페이지 외우란 거랑 제가 1번 외웠어요. 2번 외웠어요. 저 다음 주에 확인합니다. 3번 외웠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라. 그럼 다음 주 쪽지 시험 치면 제가 물어볼 거라니까. 조직 실패로 인한 조직 비용 발생. 그 비판점 3개 써보세요. 그럼 그렇게 쓰는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외우시기도 하고 공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강의 의미가 있는 게 그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딱 쪽지시면 한 4문제, 5문제 칠판에다 적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크하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합격하는데도 결국 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합격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요새 변호사 시험도 저희도 거의 가위식으로 합니다. 옛날처럼 막 대형 강사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변호사 시험 그렇게 안 하고 전부 다 1대1. 여러분들이 계셔도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뭐 상담도 좀 해보고 뭐
싫으시면 말드시더라도 물어도 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보완관계. 책이 이렇게 돼서 내가 이 책 그래서 이 책 뭐 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분하고. 저 맞은편 회사입니다. 이분이. 자, 시족통지. 그러면 조직성도 잡고 거래 비용도 잡고 이거 다 만들어내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분들이 보안 쪽에 쓰신 게 뭐다? 시족통지입니다. 책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맞죠?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읽어보자. 진욱이 읽어봅시다. 읽어보라. 시족통지. 공동체나 가정이라는 조직은 가격에 의한 거래도 거래 없이도 제도와 조직이 없이도 사람과 방식과 관습에 의해 관리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를 조직 운영에 접목시키려는 이론이 Z이론이라고. 네, 이거 조직문화 유형에서 이런 얘기를 Z이론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앞에 뒤에 조직문화 이론을 해가지고 우리 엄청나게 길게 또 배웁니다. 한 장 너드로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두 번째 거 읽어보세요. 네트워크 조직이란 상호의존적인 조직 사이에 자본적으로 상호 독립적이지만 업무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협력적 관계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시족 Z 이론 쓰는 것보다 네트워크 조직 쓰시면 되겠네. 네트워크 조직 쓰신 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보안들을 지켜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짧게라도. 맞죠? 항상 이렇게 짧게라도 마무리 짓는 거를 들고 계셔야 돼. 되겠죠? 정리하고 좀 쉽시다. 저 보세요. 한 시간 동안 뭐였냐면 제일 큰 거였어요. 조직화라는 문제가 안 나오고 나중에 기출 한번 봐보세요. 조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경영 조직론 문제 내기 어렵죠. 지금 과목 자체가 경영 조직론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구단처럼 알아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거기서 맨 처음에 조직화에 대한 필요성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야 이거는 언제 하노? 이거는 저한테 배우면 되잖아요. 이건 뭐 여기 책이 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설계를 비판하는 것도 앞에 있었고 또 마지막에 보안 관점에서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것도 있었고 되겠죠? 이렇게 작게 그러니까 뭘 대단한다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짧은 스토리를 좀 많이 들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늘려쓰기도 되고 알겠죠? 모르는 얘기가 나왔을 때 있잖아요. 내가 아까 브리타라 했죠. 25점은 저도 실력이 없지만 그 어떤 인턴 강서도 교수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브리타 나올 수밖에 없어. 브리타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지어 써야 되잖아. 지어 쓰는 것 중에 제일 비슷한 걸 갖고 패러프레이즈는 지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거의 점수 못 받을 때 한 10점, 15점 받아도 붙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전략으로 하시는 거 들고 가시고. 알겠죠? 전략 과목입니다, 이거. 5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5만 쉬겠습니다.